안녕하세요. 중국 고전의 명작 손자병법 그 12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혼란했던 춘추전국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로 이 시기에 손무,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손자가 오나라의 원수로 임명해서 모든 병권을 손에 쥐게 됩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타국 사람이 한 나라의 군사력을 통째로 장악한다는 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만큼 오나라의 왕 함녀가 손무를 얼마나 깊이 믿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당시 왕위에 오른 함녀는요, 중원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저 강대국 초나라를 공격하고 싶어 정말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또 누가 있었냐 하면 가족의 원수를 갚기 위해 무려 10년 동안이나 복수의 칼날을 갈아온 장수 오자서가 있었죠. 이 두 사람의 불타는 목표는 단 하나, 바로 초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원수가 된 손무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왕과 오자서의 조급함을 아주 단호하게 막아서죠. 전쟁이라는 건 말이죠. 나라의 존망이 걸린 아주 중대한 사건, 말 그대로 흉사, 즉 흉한 일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서둘러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입니다. 자, 여기서 전쟁을 보는 두 개의 시선이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는 거예요. 한쪽에는 패권을 향한 왕의 야망과 가족의 복수를 꿈꾸는 장수의 개인적인 원한이 뒤섞여 있죠. 감정에 앞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손무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국가의 흥망과 백성의 생사라는 아주 냉철한 이성으로 이 거대한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손무는 이런 속담을 인용하면서 경고합니다. 개인적인 욕망이라는 그 작은 사슴의 눈이 멀어버리면 전쟁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태산의 위험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사로운 감정은 냉철한 전략적 판단을 흐리게 할 뿐이라는 아주 뼈아픈 지적이었죠. 그렇다면 대체 언제 싸워야 하는 걸까요? 손무는 섣부른 판단 대신에 이 7가지 냉정한 기준을 들이밉니다. 우리 군주가 더 유능한가? 상대 장수보다 우리 장수가 뛰어난가? 하늘과 땅의 이점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적과 우리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 이건 이길 승산이 높다는 확신이 섰을 때만 비로소 칼을 뽑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손자병법의 핵심, 다시 말해 계산의 전쟁인 거죠. 싸우기도 전에 이미 승패를 알 수 있다는 손무의 말에 왕은 당연히 의문을 표합니다. 아니, 싸워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기고 지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요? 바로 이 질문이 손무의 가장 심오한 전략사상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됩니다. 손무는 승리에도 다 등급이 있다고 설명해요. 가장 지혜로운 최상의 전략은 싸우기도 전에 적의 꾀, 즉 전략을 무너뜨리는 벌모입니다. 그 다음 차선책은 외교를 통해 적을 고립시키는 벌교고요. 그보다 못한 하책이 군대를 직접 공격하는 벌병이며, 양쪽에 막대한 피해만 남기는 최악의 수는 바로 벌성, 즉 성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최상의 전략이라는 벌모, 이 한자를 한번 뜯어볼까요? 칠벌자에 꾀할 모자, 말 그대로 꾀를 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칼과 칼이 부딪히기도 전에 상대방의 계획과 의도, 그 머릿속을 먼저 쳐서 정신적으로 압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손무가 말하는 최고의 승리인 거죠. 그 다음 차선책인 벌교, 벌가는 적의 교, 즉 외교 관계를 치는 전략입니다. 계략과 외교수를 총동원해서 적의 동맹을 끊어내고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상대를 외톨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전쟁이라는 게 꼭 칼로만 하는 건 아니라는 손무의 지혜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손무의 이 깊은 통찰에 함묘왕과 오자서도 결국 한 수 접고 때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근데요, 손무는 그냥 손 놓고 기다리자고만 한 게 아니었어요. 초나라라는 저 거대한 적을 상대하기 전에 먼저 우리 내부의 우환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죠. 그게 바로 선왕의 신복이었던 어여와 초경 형제였습니다. 오자서와 백비가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출정하자 위협을 느낀 어여와 초경 형제가 엄청난 배신을 저지릅니다. 자기들이 지키던 2개의 성과 군사를 그냥 통째로 들고 적국인 초나라에 항복해버린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초나라의 영윤 자서는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이었죠. 기가 막힌 꾀를 냅니다. 투항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오나라와의 국경지대인 서읍성에 배치하자는 거였어요. 오나라군이 쳐들어오면 어여 형제가 대신 싸우게 만들어서 자신들은 피해 없이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아주 교활한 속셈이었던 거죠. 자, 오자서의 군대가 서읍성 앞에 떡하니 나타나니까 이 형제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형 어여는 아주 신중했어요. 오자선은 강하니까 성문을 굳게 시키면서 적이 지치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죠. 하지만 성미 급한 동생 초경은 아니, 싸우지도 않으면 우리가 초나라의 무슨 낫으로 서겠어 하면서 결상전을 외치고 나섰습니다. 결국 동생 초경은 형의 만류를 뿌리치고 성문에 활짝 열어젖히고는 오자서의 군대를 향해 무모하게 돌격합니다. 그의 조급함과 공명심이 비극의 서막을 열고 만 거죠. 노련한 오자서는 초경과 몇 번 칼을 섞는 척하더니 일부러 지는 척하며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거짓 후퇴에 초경은 완전히 속아 넘어갔고요. 심지어 성 안에 있던 형 어여마저 동생을 돕기 위해 성을 비우고 뛰쳐나오게 됩니다. 두 형제는 이제 승리를 확신하면서 맹렬하게 오자서를 뒤쫓았겠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함정이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도망가던 오자서가 갑자기 말머리를 휙 돌려서 형 어여의 목을 베어버리고 동시에 뒤쫓아오던 백비가 동생 초경을 덮쳐 단칼에 베어버리죠. 두 형제의 조급함은 그렇게 허무한 죽음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결과는 오나라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서업성을 점령하고 막대한 무기와 재물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오나라 출신이었던 병사 만여 명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아주 큰 성과를 거두게 되죠.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오자서의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복수심이 다시 활활 타오릅니다. 원수님, 이 기세를 몰아서 바로 초나라 본토를 칩시다. 그는 손무에게 즉각적인 공격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과연 손무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손무는 또다시 그를 말립니다.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들죠. 아무리 아이 얼굴이 보고 싶어도 아내가 아이를 뵌 이상 10달은 기다려야 하는 법입니다. 전략적인 인내의 필요성을 이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손무는 이게 무작정 기다리자는 게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하죠. 칼과 창을 맞대는 그런 하체계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을 무너뜨리는 상체계 전쟁, 바로 벌모와 벌교를 시작할 때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이랬습니다. 벌모를 통해서는 간첩을 보내 초나라 조정의 불화를 일으키고 벌교를 통해서는 외교적으로 동맹국들을 떼어내서 고립시키는 거죠. 이렇게 안과 밖에서부터 적을 서서히 무너뜨린 뒤에 결정적인 때가 왔을 때 최후의 일격을 가하자는 정말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야 오자서는 비로소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손무의 큰 그림에 따르게 됩니다. 이처럼 성급한 칼은 패배를 부르지만 인내하는 지혜는 더 큰 승리를 가져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